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야에서 다른 툴이죠. 지브러시에서 데이터랑 연동해 가면서 작업해 간 과정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그렇게 그 부분에서 코딩을 하려면 이 과정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해보고 그 과정의 내용들을 나열을 하고 그 나열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과 코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코드로 작성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그 과정을 러프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심플한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모델링 데이터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보통 사람이든지 뭐 무기가 되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마야에서라든지 맥스에서든지 기본적인 러프 한 모델링을 작업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데이터를 지브러시 다른 프로그램에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 오브젝트를 캐시화 시켜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OBJ랑 FBX가 있죠. 저는 OBJ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가서 여기다가 테스트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OBJ로 뽑았고요. 자, 그래서 지브러시로 돌아가가지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자,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불러오면 이런 상태의 메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메시에서 저희가 스컬핑을 해도 디테일한 스컬핑이 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모델링 자체가 마야에서 그대로 같은 상태의 벌텍스의 숫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브러시에서는 서브 디비전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디바이드 보통 5, 4 모델링 형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메시 양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세밀하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스컬핑을 해보면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디테일한 스컬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를 이제 마야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저희가 일단 큐브 박스니까 간단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이 상태 그대로 이 형태가 벌텍스 형태로 그대로 나오게 보내버리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낼 때는 1단계 또는 2단계의 러프한 메쉬로 보내고요. 그러면 뷰포트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고 렌더링 돌릴 때 실제로 렌더링 돌릴 때는 이 값을 보도록 하는 로폴과 하이폴 형태를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럼 지금 같은 게 어떠냐면 이 2단계 상태에서 2단계 정도 상태에서 나머지 5단계 정보값들이 있죠. 하이폴 상태의 정보값들은 렌더링에서 맵을 통해서 실제로 렌더링 진행 중에 벌텍스로 변환해서 하이퍼로 바꿔주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또 다른 디스를 안 쓸 때는 러프한 형태 같은 경우는 노멀 맵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 데이터가 보통 저희 VFX 쪽에서는 유dim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딤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안 쓰고 이제 여기 G 플러그에 있는 멀티맵 익스포트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reate all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뽑히게 되죠. 어디에 가보면 여기 경로에 보면 하나씩 뽑혀가고 있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OBJ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 베이스가 아니고 지브러시에서 변형이 된 요 테스트가 아니고 지브러시에서 뽑힌 베이스 오브젝트가 되죠. 자, 요렇게 그래서 형태가 변형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베이스 오브젝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마야에서 했던 게 아니고 지브러시에서 온 상태를 베이스 메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브러시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베이스 오브젝트가 계속 바뀌게 되죠. 우선 한번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게요. 스탠다드 아노드 쉐이더를 세팅을 하고요.
저희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세팅할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쉐이더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가서 얘를 레드를 여기다가 자 가고 맵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러시 맵이 데이터 디스맵 하고 위딤을 처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도 뭐 더 줘야 되냐면은 렌더링에서 서브 디비전 캐클락 한 3 정도 렌더링에서 실제 메시의 수치를 올려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자, 그러면 이제 뷰포트랑에서는 보다 더 하이한 상태가 이렇게 렌더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번 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한 번 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다고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지죠. 왜 이 과정들을 다시 교체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다시 해주셔야 되거든요. 다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불편함이 생기게 되죠. 한번 일단 해볼게요. 어떻게 여기서 간단한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형태를 BMV 잠시만요. BMV 이렇게 변형을 시켜버리면 베이스 단계도 바뀌게 돼버려요. 이렇게 2단계 저희 기준에서는 2단계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맵을 뽑게 되면 맵을 한번 뽑아 볼게요. 컴플리트 됐고 맵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 부분이 이상하게 표현이 되죠. 네. 왜냐하면 맵은 지금 5단계로 기준해서 뽑혔는데 오브젝트는 교체가 안 됐어요. 네, 맵은 덮어지니까 경로에서 가지고 오니까. 근데 오브젝트는 경로에서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야에 있는 거를 올리니까 그러면 또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면은 새롭게 뭐죠?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고 그러면 쉐이더를 다시 적용하고 캐클라 3번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불편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줘야겠죠. 뭐 좀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걸 수도 있냐면은 저희는 이렇게 작업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지워볼게요.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야에서는 이렇게 올려놓고 하고 있어요. 뭐 축을 맞춘다든지 어디 위치에 변형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무슨 값도 생기죠? 트랜스폼 값도 생겨요. 근데 다시 새롭게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면 얘는 어디에 상태가 있죠? 여기 가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과정되죠? 요 값을 여기로 또 가지고 오고 다시 쉐이더도 어사인하고 캐클락도 서브디비전도 3을 줘야 되는 이런 지속적으로 수작업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수작업들이 뭘 한 번만 해주고 와도 과정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만약에 파이썬 코드로 해가지고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계속 교체가 가능한 자동으로 요 방금 불편한 과정들을 해줄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서 저희가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아까 앞에 봤던 그 지브러시의 그 과정들을 한번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과정들이 어떠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지.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죠? 0번이라고 처리를 할게요. 제일 처음에는 무엇을 했죠 저희가?
마야 오브젝트를 OBJ로 뭐 했죠? 익스포트를 했죠. 근데 얘는 필요가 없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네, 뭐 만들어셔도 되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는 과정인 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저희는 지금에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브러시에서의 뭔가를 작업하는 거를 만드지는 않아요. 어디? 지브러시에서 뽑아져서 나온 다음 데이터를 자동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했죠? new 새로운 뭐죠? 지브러시에서 뽑은 오브젝트를 무엇을 했죠? 임포트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했죠? 그 다음에는 기존 before로 할게요. before 마야 오브젝트를 무엇을 해야 되죠? 새로운 오브젝트에다가 기존 오브젝트의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before 오브젝트에 뭐가 필요하죠? get attribute를 해야 돼요. 그 정보에는 뭐가 있죠? transform 우리는 무엇을 또 연결했죠? 서브디비전 정보 서브디 값 원래 얼마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무엇도 가지고 와야 되죠? 쉐이더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하죠? new 지브러시 오브젝트에다가 set attribute를 하셔야 돼요. 무엇을? 아까 했던 요 데이터를. 가장 심플하게 하면 이 세 단계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렌더링 끝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볼게요. 우리가 1번에서 0번은 이제 저희가 지금 작업할 필요 없고 1번에서 new 새로운 오브젝트를 마야로 임포트 해올 때 무엇이 필요하죠? 임포트를 한다라는 거는 임포트를 한다는 거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을 딱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임포트를 할 건데,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은 무엇이 되죠? 패스죠. 무엇을? 그다음 어떻게 패스 임포트를 하죠? 어떻게? 경로를 어떻게 가지고 오죠? 경로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경로를? 그쵸. 경로를 알고 있어야 돼요. 패스가 픽스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항상 새롭게 바뀌는 게 아니고 특정이 되어져 있죠. 어디에? 여기에 특정이 되어져 있죠. 지금 이거를 항상 갖고 지브러시를 뽑으면 항상 여기다가 뭐죠? 덮어쓰기 되니까. 그럼 이 경로가 어떻게 되어야죠? 특정이 되어야 돼요. 항상 고정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여기에. 그럼 어떻게 고정을 하면 될까요? 스크립트에 등록하고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로는 지금 예시는 이 경로는 무엇에 관한 경로이죠? 해당 오브젝트에 관한 경로죠. 그러면 해당 오브젝트에 관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거를 저희가 뭐라 그러죠? 해당 오브젝트의 어트리뷰트가 되겠죠. 그러면 마야는 지원을 해줍니다. 이 경로가 어디에? 이 어트리뷰트에 add attribute 해서 스트링으로 만들어주고 obj pass 이렇게 해주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 이 순간에 뭐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에 무엇을 넣으면 될까요? 얘를 넣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얘도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한번 셋을 해볼까요? 자, 근데 이거 경로 넣을 때는 역슬러시를 배제를 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바꿀게요. 바꾸기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고 그룹 3번이죠. 한번 따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import maya cmds as mc sls는 mcls sl은 for i는 in
sls mc 뭘까요? get attribute. 아까 우리가 뭐였죠? 여기서 보면 obj pass i의 obj pass 나오죠. 따로 저장 안 해도 그래서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트라 어트리뷰트에서 추가적으로 어트리뷰트를 저희가 커스텀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죠? obj 어트리뷰트를 제가 어떻게 했죠? 패스 어트리뷰트를 add 해줘야죠. 추가. 네, 어트리뷰트를 추가하고 거기다가 다시 뭐 해야죠? 추가한 다음에 다시 경로를 set. 근데 이거는 set은 한 번만 수동으로 해주시면 돼요. 한번 처음에 add 해놓으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add를 했으면 뭐 하면 되겠죠? add는 위로 올라가야겠네요. 그러네요. 미리 해놔야 되겠네요. 패스 픽스 하면 얘네 둘이는 여기로 사전에 한다. 자, 얘는 지우고 0 before 스크립트 하기 전에 미리 해놓는 거. 패스 픽스 그 다음에 추가한 거에다가 set 패스 어트리뷰트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죠? 이 set 패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get 패스를 해야 될 거고, get 패스를 한 다음에 그 get 패스라는 거죠. 패스 obj를 뭐 해야 되겠죠? import. 끝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import를 한 오브젝트에다가 무엇을 해야 되죠? 정보값을 넣어야 되니까 import 하기 전에 오브젝트에서 무엇을 갖고 와야 될까요? get transform get subdivide get 오브젝트에 연결된 쉐이더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죠? set transform set subdivide 다음에 set shader 하면 어떻게 되죠? finish 끝나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미리 함수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한번 볼게요. 어떤 것들이 이 과정에서 함수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죠? 첫 번째는 오브젝트에 무엇을 패스 add 어트리뷰트를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add 어트리뷰트 지금 뭐죠? .obj 패스 경로를 추가해주는 어트리뷰트를 해당 선택한 거에 추가해주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get을 한 다음에 get 어트리뷰트를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정보값으로 무엇을 obj를 import 해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택한 거에 어디에 get attribute 그 다음에
어떤 거? 선택한 거야? set 하는 총 함수를 몇 개 만들 수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4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사전에 하는 거니까 단독으로 따로 움직일 거고요. 얘는 버튼 딱 누르면 한 번에 딱 움직이죠. 3개를. 네. 그렇죠. 뭐 하다 보면 또 다른 거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크게는 그러면 요거를 각각의 만들어 보면 되겠죠. 만들고 연결을 하고. 자,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dd attribute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add attribute. 자, 가지고 일단은 기존에 있는 거를 지우도록 할게요. 기존에 트랜스폼 탭에서 delete. 기존 거는 지우고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함수로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마야 상에서 마야 cmds as mc 그 다음 define 이름은 함수를 이름을 정할게요. 어디에? custom add attribute. 그래서 일단은 할 때 attribute 추가에 대한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해요. 어디서? 마야 상에서 MC 선택한 거를 SL1 그 다음에 for i는 in SLS. 그래서 간단해요. 추가해 주시면 돼요. add attribute. 그 다음에 어디에? 선택한 것을. 그 다음에 LL 해서 여기다가 이거 attribut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그대로 attribute 이름 변수 해준 거. 그 다음에 NN에서 이게 아마 라벨일 거예요.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어떠한 데이터 타입으로 추가가 될 것이냐. 여기서 데이터 타입은 요 부분이에요. 어디에? 스트링이죠, 저희. 그러면 데이터 타입 해서 스트링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ttribute 추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실행을 해야 되니까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타입 이름에 obj pass라는 attribute 추가하겠다 선택한 거예요. 추가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경로를 넣어주면 되죠. 근데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한 번 더 하면 에러가 납니다. 이미 있다고. 그래서 요거 add attribute를 항상 쓰실 때는 어디에? 확인하는 체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어디에? if나 이거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mc attribute query 해당 attribute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 attribute name 그 다음에 target I 지금 저희는 i죠. exist 존재한다면 true만 존재하지 않을 때만 존재하는지 여부 체크하는 거고 그러면 존재하지 않을 때만 추가를 해라. 하면 에러가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큐브를 만들어 주면 여기다가 컨트롤 엔터 추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add attribute 기능을 만들었고 이게 여기 데이터 타입은 저는 여기로 조금 빼줄게요. 나중에 또 쓸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거 할 때. 그래서 dt 이렇게 해서 OK. 그래서 탭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 하나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g브러시 connect 약자. 그래서 여기다가 등록 이름은 add attr 이렇게 save OK. 자, 그러면 무엇을 만들었죠? 얘는 만들었습니다. OK. 그 다음에 get attribute. 이건 뭐죠? attribute를 실제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디에? 추가한 거를 우리가 custom attribute를 가져온 거. 이러면 조금 수정할게요. add custom attribute. get custom attribute. 가지고 오는 거. 자, 뉴 탭 하나 만들어서 define custom get attribute.
그다음에 어트리뷰트 이름이 있어야겠죠. 어트리뷰트 네임 타겟되는 거. 얘는 간단하죠. s, ls, mc, ls. 예. 자,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거는 얘는 선택한 거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올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첫 번째 거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 이름을 타겟이라고 해가지고 SLS의 첫 번째 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맞아요. 그냥 MC get 어트리뷰트 쓰시면 돼요. 그대로 똑같이 다른 거 할 때랑 똑같이 우리가 직접 거기다가 커스텀하게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이 선택한 거 i에 좀 해가지고 어트리뷰트의 값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담아야겠죠. 함수니까 담아주고 뭐 해줘야겠죠? 리턴 해줘야겠죠. 리셔트를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패스 프린트 패스 나오죠? 근데 없는 거일 때 하면은 에러가 발생해요. 왜? 없으니까. 그래서 어트리뷰트 할 때는 이렇게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만들 때는 체크를 항상 해야 돼요. 아까 앞에 만들 때랑 똑같이.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if mc attribute 쿼리를 똑같이 한 다음에 attr 이번에 노드는 뭐죠? 타겟 해서 exist true 존재한지 체크를 하고 뭐 이번에는 뭐죠? not이 아니고 지금 그대로죠. 존재할 때만 result. 그러면 또 에러가 나요. result가 없으니까. 그래서 result는 아무것도 없을 때 많이 쓰는 건 뭐냐면 none이라는 특별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쓰시면 다운표 2개 쓰셔도 되고요. 너는 2개 써도 되고 또 넌 또 있다 하는 걸 또 알려드립니다. 얘는 없는 걸 뜻하고 있는 데이터 형태예요. 좋죠. 그러면 지우고 있는 거에서 아까 우리가 여기 추가되어져 있죠. 엔터 하면은 정보가 뜨죠. 자, 그러면 요거 한 거를 바로 어떻게 해야 되죠? get만 하는 게 아니죠. get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빠졌죠? 아, 여기에 하나 빠졌었네요. 지금 지워졌네요. 새로 하면서 import가 빠졌죠. 그 다음에서 import를 빠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import 바로 한 정보를 import를 하는 거. import는 너무 쉽죠? 우리 저희 했었죠. 자, import 어떻게 하면 되죠? 실제로 한번 import를 해보시면 되죠. 네, import 메일 코드가 뜹니다. 자,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양쪽에 다운표로 이 부분은 다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보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패스 달러 이렇게 2개 바꿔주고 얘는 cmd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import maya mail as mail 이렇게 해서 mail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죠? cmd run을 할 거야. run 할 때 어디에 cmd에 replace를 할 거야. replace를 뭘로? 달러 2개 패스. 이해 안 되신 분은 이 부분은 다시 보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패스 해가지고 패스가 있어야겠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마야 멜 EVA에 그 다음에 CMD run.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면 패스 보니까 얘도 함수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화. 자, 함수화를 할 때 define import obj라고 이름 붙일게요. 패스는 다운표 2개. 그 다음에 탭키를 밀어주고. 자, 얘는 확인하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바로 한번 해봐야겠죠. 합쳐버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패스했고 요 사이에 집어넣어서 요 사이에
하고 요 패스를 바로 어디로? 여기로 넘겨주면 되죠. 여기다가 패스. 자, 과연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밑에 거 지우고 얘 선택하고 컨트롤 A, 컨트롤 엔터. 짜잔. 바로 나오죠. 컨트롤 A,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통해서 하는 것도 만들었어요. 자, 얘도 등록을 해서 제가 임포트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제 다음은 얘도 오케이. 다음은 뭘로? get을 만들어야죠. get custom 하는 트랜스폼과 서브디비전을 둘 다 가지고 오는 얘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만드는 것도 간단하겠죠, 생각보다. 자, 얘는 일단 트랜스폼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결국에 얘도 자, 이름을 함수화 시켜서 바로 할게. get custom 할까? 이름 어때? 항상 이제 ATTR인데 지금 한 번에 갖고 올 거니까 트랜스 쉐이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get 트랜스 쉐이더 트랜스폼 정보랑 쉐이더랑 같이 다 갖고 오는 어디에? 타겟에. 자, 첫 번째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예, 이거를 트랜스폼 값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마지막 시간에 했는데 트랜스폼 값을 갖고 오기에 쉬운, 좀 더 한 번에 쉽게 해주는 마야 명령어가 있었죠. 어떤 명령어? MC exform 해서 타겟 적어주고 쿼리의 약자, 그 다음에 트랜스폼, 그 다음에 월드 스페이스 기준에서 가지고 오자. 그러면 얘는 뭐죠? 트랜스 복사한 다음에 로테이트. 그 다음에 얘는 여기는 아마 로테이트는 RO일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일 해서 스케일 을 가지고 왔죠.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트랜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들은 계속 사용하겠죠. 스케일. 이 파란색 글씨가 나오는 게 좀 괜찮은데, 이러니까 제가 그냥 더 줄여 버릴게요. tr rot 스케일은 sc 이렇게 그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rotate sc 이렇게. 자, 그러면 체크하려면 import maya cmds as mc sls sl 타겟 여기다가 갖고 와가지고 넘길 건데, 타겟은 타겟은 하나만 할게요. 선택한 거 하나만 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한 거 바꿨군요. tr 값이 딱 나오죠. 0.28. 자, 이 값을 이제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자, 요거는 됐고, 그러면 여기서 트랜스 체크를 했으니까 여기서 트랜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죠? 여기가 이제 새로 떴고 좀 더 진도 나가시는 부분이 될 겁니다. 쉐이더. 자, 쉐이더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트랜스폼 안에는 쉐입이 들었고요. 이거에 첫 번째 거에 대그 이렇게 셋업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쉐입에 트랜스폼 안에는 쉐입이 있고 쉐입이 쉐이딩 엔진에다가 여기다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구조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디에 저희가 무슨 정보가 필요할까요? 무슨 여기에
연결된 무엇을 요 쉐이더. 그러면 여기에 서페이스 쉐이더에 여기 펼치면 이렇게 나오나요? 나오죠. 이렇게 두 개 선택하고 펼쳐야 되나요? 여러분 구조가 이해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쉐이딩 그룹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얘를 갖고 오면 이 쉐이드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이 트랜스폼, 우리는 지금 트랜스폼 기반이니까 트랜스폼에서 쉐입을 찾고 쉐입에서 연결된 거를 어디에 인스트 오브젝트 그룹 0번을 따로 가가지고 여기 가서 A의 서페이스 쉐이더에 연결된 이 쉐이더를 이름을 갖고 오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또 다시 보기 보시면 몇 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우리의 타겟은 무슨 데이터죠? 얘를 선택하면 트랜스폼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 트랜스폼 선택 항상 트랜스폼으로 기반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거에 트랜스폼 정보를 갖고 오는 거, 쉐입 정보를 갖고 오는 거 정확하게 리스트 릴레이티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쉐입 이렇게 더 정확하게 쉐입만 갖고 오실 때는 아마 여기에 쉐입 옵션도 있을 거야. 슬러시 s는 1 그러면 쉐입만 먼저 딱 떨어뜨려 주죠. 그러면 이거는 오브젝트의 쉐입 타겟의 쉐입인 거죠.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프린트 쉐입 그룹 0 to 쉐입 나오죠. 그럼 여기에 무엇을 연결된 쉐입 커넥션. 자, MC 커넥션 정보를 갖고 오는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쉐입에 플러스 inst 옵션의 obj의 그룹스 여기 요 부분은 그룹스라고 해주셔도 돼요. 이 또 약간 마야 어트리뷰트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스 안에 0번 1번 있으면 이렇게 해주셔서 정보값이 뽑히고 dfs 도착하는 정보 여기가 연결돼서 도착한 거에 첫 번째 연결된 거를 반환을 해줘. 여러 개가 나올 거야. 첫 번째 쉐이딩 페이스 쉐이딩을 안 했으면 정상적인 거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가지고 프린트 sg 그러면 이 속성은 뭐냐면은 여기에 연결될 여기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연결된 거에 첫 번째 연결된 거를 쉐이딩 그룹에서 반환을 해줘라. 체크해 볼게요. too many 13번에서 에러가 났네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워볼까요? 잠시만. 잠깐만요. 이거 왜 에러가 나죠? 인스트 그룹 잠시만요. 네, 요 버그는 요 에러 난 거는 풀 네임으로 안 주어졌었는데 저도 깜빡을 했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리스트 릴레이티브에서 쉐입이 요 쉐입뿐만 아니고 그룹의 이 구조까지 다 되어져 있는 걸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할 때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에 풀 패스로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면은 에러가 안 날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죠. 네, 그룹이 이렇게가 아니고 앞에 트랜스폼 정보까지 다 갖고 있는 형태로 가야 에러가 적게 납니다. 쉐이딩 그룹에서 가지고 올 때는.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메모해 놓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쉐이더 할 때는 이렇게 저도 거의 코드 하면 복사 붙여넣기 저번에 했던 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쉐이더 첫 번째 것만 필요하고 여기서 어떤 이름이 필요하냐면은 요 쉐이딩 그룹 이름만 필요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잠시만요. 좀 내려볼까요? 요렇게 이름이 되었을 때 얘 이름을 쉽게 가져오는 방법이 뭐죠? 네, 콤마로 스플리트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잠깐 이제 쉐이딩 그룹 이름만 따오는 걸 해볼게요. 템프 어디에 SG에 스플리트 해서 이거 기반으로 스플리팅을 해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이 쉐이딩에 연결된 뭐가 필요하죠? 서페이스 쉐이더. 자, 그러면 여기서 템프는 다시 이거 임시이기 때문에 템프 또 해주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무엇을 서페이스 쉐이더. 자, 제가 약간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는 스킵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다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프린트 템프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뭐가 출력이 되나요? 자, 얘를 선택하고 출력. 라이트가 선택돼서 오케이. 이렇게 서페이스 쉐이더가 쉐이딩 그룹의 서페이스 쉐이더. 그럼 여기에 연결된 무엇을 찾으면 되죠? 쉐이더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템프 쉐이더는 어디? MC 커넥트 어트리부트 커넥션 어트리부트 커넥션 인포죠. 연결된 인포에 템프 연결된 거 연결된 쪽으로 찾는 거고, 그래서 프린트 쉐이드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나오죠? 서페이스 1번에 아웃 오브 컬러. 그럼 이제는 또 뭐죠? 얘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또 써줄 수 있어요. 스플리트 이 값을 스플리트를 해라. 그 다음에 0번. 조금 복잡해지죠, 한 줄로. 네. 또 밑에 아랫줄 해서 또 하셔도 되고 하면은 서페이스 쉐이더 1번. 그러면 쉐이더는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하나로 정리를 해야 돼요. 무엇으로 정리를 쉽게 할 수 있겠죠? 딕셔너리로 해서 attr 해가지고 무엇으로 attr 해서 하나 더 저장할게요. 우리가 아까 쉐이딩 그룹도 이름 뽑아냈죠? 여기에 템프니까 쉐이딩 그룹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쉐이딩 그룹은 안 쓸 것 같은데 여기서 어디죠? 쉐이딩 그룹이 얘였나요? 잠시만요. 리스트 스플리트에서 템플 0이었죠. 템플 0이 쉐이딩 그룹이었고 템플 0을 다시 SG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맞죠? 이게 연결된 거 나오고 서페이스 오케이 SG 해서 얘는 지금 이번에 쉐이딩 그룹 필요 없는데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쉐이더 SHD.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하죠? 로테이트 트랜스라고 다 여기는 풀로 다 적을게요. 하고 tr 트랜스레이트라고 다 적을게요. 트랜스레이트 계속 하지 말고 로테이트 스케일 이렇게 해서 스케일 그래서 리턴을 뭘로 해주면 되죠? attr 해서 여기서 attr 해주고 프린트 attr 컨트롤 A 컨트롤 엔터. 자, 스케일은 아니고 sc 맞나요? 짜잔. 그러면 정해져. 여기가 A네요. 제가 잠깐 쉐이딩하면 그룹 이름 체크해 볼게요. SG. 그러면 템플 여기서 다시 담아서 조금 코드를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스플리트를 여기서도 또 하시죠. 이렇게 하고 0번 스플리트 한 다음에 0번 쉐이딩 그룹 해서 S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 깔끔해지겠죠. 자, 그러면은 들어죠. 쉐이딩 그룹도 나왔고 섀도우도 나왔고 이렇게 계속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무엇을 다 만들었냐면은 얘도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한번 시뮬레이션 또 돌릴까요?
자 여기서 임포트,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무엇을 뽑아낸다? attr.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얘한테서 얘를 넣어줘야 되죠. 제 하나 빠뜨렸네요. 서브 디비전 옵션을 빠뜨렸죠. 여기 캐클락 타입. 쉐이더 이름도 바꿀게요. subd. subd 해주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오케이 타겟 해가지고 요 정보 두 개를 갖고 와야죠. MC 타입을 갖고 오고 get attr i에 플러스 타입 subd 이렇게 하면 되겠죠. 타입 다음에 subd 수치 value라고 이름할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value. 그래서 또 이렇게 해주고, 얘는 고쳐보면 1 iteration이라고 부르죠. iteration. 저희는 레벨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레벨. 자 subd 레벨 subd 타입. 얘는 그대로 이름 해주면 되겠네요. subd 타입, 그 다음에 subd 레벨.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얘한테서 컨트롤 컨트렌트 밸류 subd 플러스가 없다. 얘한테서 쉐입에 요거는 쉐입이 들어가는 거군요. 아이고 또 실수할 뻔했네요. 쉐입. 그룹의 쉐입. 나 매치되는 게 이름이 없다. 점을 안 찍었죠? 자 점. 컨트롤 컨트렌트 나옵니다. 자 subd까지. subd는 타입은 2단계, 레벨은 3. 자 좋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요거 subd까지 하는 거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만드냐면 되냐면은 이제 셋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어트리뷰트를 여기다가 셋. 자 새로 셋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왔죠. 다 왔습니다. 자 셋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어트리뷰트를 받아와서 어트리뷰트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어트리뷰트를 넣어주는. 자 간단하죠. 여기서 이름은 subd 타입이었으니까 얘를 복사해 와서 그대로 뭐 하면 되죠? set. 자 이 코드 보면 처음에 expon 값들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attr도 받아야겠죠. attr 받아오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 릴레이 없이 그냥 바로 값만 다 넣어주면 되죠. 이 값 갖고 와가지고 값만 다 갖고 놓으면 되니까 얘를 제가 임시로 얘를 복사한 다음에 지금은 임시로 해줄게요. 일단 attr 이렇게 해주고, 얘도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렇게 조각을 낸 다음에 나중에 합치는 걸로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안 헷갈리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타겟 이렇게.
그럼 들어가고 이거에 일단 ATTR에 갖고 와야겠죠. ATTR에 무엇을 트랜스레이트였죠. 트랜스레이트 뭘로 대입이 돼야 되죠? 트랜스 그 다음에 로테이트 ROT SC는 스케일 해서 얘를 위 어디있죠? 아까 여기 있던 거 복사해 와서 지우고 커리도 지우고요. 이제 지우고 요건 아마 수업 마지막 때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바로 대입만 시켜주면 끝나죠. 이렇게 요것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getSet attribute 되는지. 여기서는 attr 매치 네임 내는 게 없다. 6번 이러면 타겟이 왜 매치되는 네임이 없죠? 타겟을 딱 갔는데 타겟 프린트 타겟 옛날 거죠. 자, 네, 제가 뭘 실수하고 여기서 타겟을 안 보내주고 있었죠. 자, 코드가 길어지니까 저도 좀 복잡해지네. 딱 갔죠. 이제 이렇게 얘 선택하고 하면 얘 값만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해주면 되죠. 여기서 쉐이더를 어사인 시켜줘야겠죠. 쉐이더는 아주 간단합니다. MC 하이퍼 쉐이더 이런 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하는 법은 이 방법이 있습니다. 어사인 무엇을 ATTR에 연결된 쉐이더 정보를. 자, 요렇게 할 때는 또 간단하게 하면 따로 특별하게 넣는 게 없죠. 넣는 게 없어서 따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바로 쓰실 때는 MC 셀렉트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 얘가 있죠. 얘를 타겟이 어디죠? 타겟의 롱네임을 반환해 왔대요. 타겟의 오브젝트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해서 오브젝트인데 온데 여기인데 타겟 그냥 하면 아마 제 기억에 에러 났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하면은 그룹을 찾을 수 없다. 쉐이더를 들어갔나요? 잠깐만요. 헷갈린다. 제가 잠깐 헷갈리니까 다시 불러볼게요. 임포트 들어갔고 여기를 선택하고 쉐이더 들어가네요. 그냥 해도 들어가네요. 에러 난 것 같은데 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에러 나면서도 들어가네요. 오케이. 제일 좋은 거는 여기를 롱네임으로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MCLS 타겟에 롱 이렇게 에러가 안 나죠. 롱네임으로 변환. 근데 쉐이더가 입력이 안 됐네요. 잠깐만요. 네, 원래대로 할게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에러 나거나 조금 복잡해지니까 선택을 한번 하죠. MC 셀렉트 오브젝트를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면 하이퍼 쉐이드 옵션 쓸 때는 이게 더 간편함. 타겟을 직접 선택을 해주고 저희가 어사인 하듯이 이렇게 어사인 해주면은 다른 에러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지우고 해볼게요. 자, 임포트 이거 선택하고 임포트 들어왔죠. 컨트롤 A 컨트롤 엔터 바로 딱 들어가죠. 쉐이더도 어사인이 되어져 있죠. 자, 이제 뭐가 남았죠? 이제 다 왔죠. 캐클락만 남았습니다. 캐클락 갖고 와가지고 얘 복사해 와가지고 넣어주고
캣클락은 뭐가 들어가 있죠? 쉐입을 가지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쉐입 갖고 오는 거 다시 코드 갖고 오고 코드. 자 이렇게 해서 쉐입 해버리면 지우고 다시 임포트 컨트롤 A 컨트롤 엔터. 자 15번 뭐죠 15번 제가 뭘 빠뜨렸죠? 쉐입인데 제가 왜 0을 빠뜨렸죠? 다시 지우고 임포트 선택하고 짜잔 다 들어갔죠? 그 다음 캣클락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캣클락 값은 왜 안 들어갔을까요? 자 캣클락 값 한번 체크해보자. 프린터 쉐입 체크 바로 해볼게. 다시 제가 get을 또 하고 있었죠. 네.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니까 다시 이렇게 천천히 녹화하면서 해도 헷갈리네요. 자 subdivide 값을 얘를 반대로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입력해 주셔도 되고 여기서 한번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도 해 주셔도 되고 바로 얘를 그대로 쓰셔도 돼요. 직접적으로 얘들처럼. 근데 한번 이렇게 해줄게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작업 때마다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sufficient 타입은 이렇게, 그래서 레벨은 이렇게. 자, 쉐입도 불필요한 건 지우고 임포트 선택하고 이렇게 다 들어갔죠. 자 저장하고 한번 렌더링 걸어볼까요? 과연 교체한 게 잘 반영이 됐을까요? 짜잔 잘 들어갔죠. 네. 자 그러면 이 조각들이 어떻게 되면 되죠? 얘는 어플라이라고 해볼게요. 어플라이 라이. 자, 얘 지우고 겹쳐있었네요. 혹시나 실수했었으니까 임포트 하이드 하고 얘를 선택하고 어플라이 갔죠? 렌더링 업데이트 푸시. 자 연동하는 거 조각들로는 기능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를 전체를 연결해서 하나씩 해보죠. 자, 이 코드들을 다 갖고 와서 어디서부터 임포트부터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자, 임포트 코드 어디 있죠? 임포트 여기 거 복사해 볼까요? 그쵸, 이렇게 돼야 되죠. 임포트 해서 쭉 올릴게요. 한 번에 이제 돼야 되죠. 자, 임포트해서 임포트 오브젝트가 갖고 왔고, 그다음 임포트 오브젝트를 하고 나면 뭐가 들어와야 되죠? 어플라이가 돼야 돼요. 어플라이. 자, 어플라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함수는 어디로? 위로 가면 되죠. 함수는 이 다음으로. 자, 그러면 이 과정들이 이제 함수는 위에서 선언이 다 되어 있고 요 다음 과정들이에요. 자,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함수들은 위에서 다 만들어 있고, 일단 첫 번째 뭐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get을 하면 이 선택된 거에 패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import obj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된 거에 리스트에서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와야겠죠. 어트리뷰트를 import object 하면 get이 어디 있죠? 지금 한가 안 가져왔네요. get을 안 가져왔네요. 자, get을 요거를 빠뜨렸습니다. get 함수 일단 먼저 복사해 와서 붙여넣기 하고 set보다 먼저 붙여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요거 자 이어붙이기 할 때 집중해서 할게요. 자 어디 쉐이딩 이름 안에 ATTR을 지우고 선택된 것도 지우고 자 이렇게 그러면 타겟은 바뀌면 안 되니까 잠깐 봅시다. 여기서 get을 해올 때 get의 타겟은 얘죠. set의 타겟은 새로운 애죠.
그쵸. 자, 여기서 get을 하기 위해서 import 오브젝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한 거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안 한 것 중에서 있는 게 뭐냐면 import를 하고 났을 때 저희가 어떻게 했죠? 기억이 나시나요? 자, import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하고 해야 되죠? 어플라이를 할 거면 import 했을 때 이 대상을 선택하고 어플라이 하죠. 근데 이 대상을 추출하는 게 지금 없죠. 이 사이에 잘못 지었네요. 자, 공정이 어떻게 했죠? import apply였어요. 이렇게 없죠. 이 대상을 특정하는 게 없어요. 그럼 이 대상을 어떻게 특정하면 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가장 간단한 거. import 하고 난 후에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찾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임포트를 하고 난 후에 거를 찾는 방법. 여기서가 임포트죠. 임포트를 여기는 뭐죠? 임포트를 before. 여기는 임포트 after죠.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여기서 임포트 값이 특정이 안 되거나 뭘 했을 때 대상이 없을 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임포트를 하기 전에 씬 안에 있는 것들을 리스트를 하고요. 리스트업을 하고 임포트를 하고 난 후에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서 추출을 해내면 되겠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코드를 적으면 이해되실 거예요. 코드를 적어서 mc ls 타입 씬 안에 있는 모든 트랜스폼 파입을 리스트업을 해라. 뭐 하기 전에 임포트를 하기 전에 리스트업 해놓고 임포트 한 다음에 다시 뭐 하면 되죠? 애프터 리스트업을 해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해서 출력을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프린트 before 리스트 프린트 애프터 리스트.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얘를 선택하고 네, 엔터. 뭐가 하나가 더 생기죠? 그룹 4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애프터를 하나씩 다 꺼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겠죠. 없을 때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애프터 in 애프터 리스트를 하나씩 꺼내는데 인풋하고 난 다음에 꺼내는데 if 만약에 난 아니다 애프터가 뭐에만 안 들어있으면 되죠. before 임포트 하기 전에 리스트업이 없으면은 print after. 얘는 뭐가 되죠? 한번 해볼까요? 그룹 4번에 딱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무엇으로 넣으면 되죠? 타겟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타겟. 좀 구분될 수 있도록 함수 영역을 구분 지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타겟의 디폴트 값을 정해주는 게 낫겠죠. 타겟에 이렇게 정해주고 애프터 어트리부트 나오고 어트리부트 get 어트리부트 get을 해라. get은 이전에 가야죠. 여기서 get은 여기 가야 되는데 임포트 하기 전에 선택한 거에서 타겟. 그쵸? 이렇게 돼야겠네요. 둘 다 리스트업 해놓고 get 타겟. 왜? 우리는 요 선택한 거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그럼 요때 타겟은 뭐죠? 선택한 거에 현재 선택된 거에 ls mc ls에 하고 타겟은 ls의 첫 번째 거
자, 그럼 순서대로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선택한 거 오브젝트를 경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경로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 다음 현재 선택된 거를 타겟에다가 넣어주고 그 현재 선택된 거에 어트리뷰트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임포트 패스를 가지고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임포트 하고 난 다음에 리스트업을 또 해서 여기서 뭐죠? 임포트 하고 난 다음에 타겟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름이 헷갈리니까 여기서 이름을 고쳐줄게요. new 타겟. 그래서 여기서는 new 타겟이라고 바꿀게요. 자,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컨트롤 A, 컨트롤 엔터. 짜잔. 기존 거 하이드 해보고 딱 보면 새로운 게 들어왔죠. 이제 렌더링을 다시 돌려볼까요? 업데이트 풀신 렌더링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지브러시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러시에서 새로 뽑으면 되겠죠? 자, 새로 뽑아보면 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네요. 자, 섭디바이드 올리고 쑥 빼낼게요. 이렇게 쑥 플럭시를 한번 해주고 캐시를 메모리 상태를 비워주고요. 적어주고 메모리 상태도 비워주고 덮어쓰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자, 올 저장. 자, 얘네들을 다 등록하고 이 이름을 이제 뭘로 change라고 해볼게요. 딱 과연 저장 한번 하고 change. 에러 났네요. 어딜까? 리플레이스에서 뭔가 하나 에러 났어요. 18번째. 여기가 패스가 아닌데 왜? 임포트 OBJ에서 뭘 안 넘겨줬나요 제가? 이게 에러가 난다고요? 여기가 논이에요 지금? 볼까요? 이거 넣어준 거 안 넣어주죠? 오케이, 하나를 빠뜨렸네요. 오케이, 그거는 다시 또 해줄게요.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하나 더 할 게 있으니까 아까 일단 새로 불러온 걸로 했네요 제가.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체인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될 거예요. 체인지 짜잔. 기존 거 하이드하고 렌더링 짜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제 한 번 더 할 때는 또 에러 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무슨 에러가 나면 이 상태에서는 뭐가 되죠?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가 뭐죠? 없어요. add attribute가 없죠. 날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입력해 줘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룹 3번에서 그룹 4번으로 또 뭐가 됐죠? 이름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해볼게요. 어디에? 그룹 3번에 원래 있던 베이스 이름을 다시 지우고, 그래서 베이스 메시 이렇게 고쳐 놓을게요. 그러면 베이스 메시를 지우고 어떻게 해야겠죠? 얘를 지우고 새로 임포트한 거는 이름은 베이스 메시로 변경해야겠죠. 자, 얘에서 누르면 어떻게? 얘는 지워버리고 베이스 메시로 바꾸는 거.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름을 저장을 해야겠죠. 첫 번째 원래 원본 타겟 이름이 어딨죠? 여기 타겟이고, 그 다음에 뉴 타겟이 아까 어디 있었죠? 뉴 타겟. 얘 두 개가 이렇게 있었죠. 오케이. 뭐 하면 되겠죠? 그냥 MC 리네임
뉴 타겟에다가 뉴 타겟의 이름을 타겟의 이름으로 바꿔라. 근데 이렇게 되면 숫자 뒤에 1, 2, 3, 4가 붙겠죠? 그럼 어떻게? MC delete 어디에? 타겟을 지우고 하면 되죠. 어차피 이름 이거는 이름만 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줘야겠죠? 새로운 뉴 타겟에 뭘 해줘야 되죠? 이 어트리뷰트 경로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add 어트리뷰트가 있나요? 없죠. add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add 어트리뷰트. 자, 커스텀 얘는 선택된 거 기반에서 들어가죠. 여기서 다시 MC select 뭐죠? 타겟 새로운 타겟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OBJ가 추가가 됐으면 뭐 해줘야겠죠? set 어트리뷰트에서 새롭게 들어간 이거에다가 패스를 넣어줘야겠죠. 붙여 써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좀 많이 구분 지어 놓는 편입니다. 나중에 혹시 몰라서. 다음에 패스 그리고 텍스트이기 때문에 타입을 스트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좀 불편하죠. 마야가 그냥 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지우기 전까지만 딱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컨트롤 엔터 새로 나온 걸 선택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져 있죠? 똑같이 이 값이 들어가져 있죠. 계속 교환이 되는 거죠. 이거를 뭐 이제 여기 안에다가 넣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거 안에다가 넣었을 수도 있고 여기 안에다가 저는 조금 분리시켜 놨어요. 여기 안에다가 여기서 요 어트리뷰트도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드는 거 그런 식으로도 응용해서 코드를 더 간결하게 더 각각의 기능을 더 명확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딜리트하고 지워준 것까지 여기까지 실행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딜리트하고 이름 바꾸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지우고 다시 자 컨트롤 A 컨트롤 엔터. 지우는 게 안 돼요. 남 매치 111번이 안 된다. 타겟 프린트 타겟 타겟이 없나요? 이름이? 왜 없죠? 타겟 여기서 클린업이 돼서 여기서 제가 잘못했네요. 뉴 타겟이어야 되는데 오케이 이제 됐네. 아이고 어렵다. 자 뉴 타겟 컨트롤 A 컨트롤 엔터 바뀌어버렸죠. 다시 해볼까요? 지우고 이름 있고 컨트롤 A 컨트롤 엔터 렌더링. 자 다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더 많이 더 많이 고쳤어요. 자 맵을 다시 뽑고 저장. 이거 지금 플럭시 안에서 똑바로 안 덮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뽑을게요. 이거 안 덮어지면 튕기던데 괜찮으려나? 괜찮네요. 자 여기서 다시 그래도 깔끔하게 갈게요. 지우고 다시 플럭시를 한번 하고 메모리를 비워주고 다시 한 번만 뽑겠습니다. 다시 자 컨트롤 A 컨트롤 엔터.
풀신 렌더링 짜잔 잘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브러시의 고주도 있지만 아마 제가 최근에 고주는 안 써봤는데 이런 여타 우리가 필요한 정보값들이 계속 연동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경로들이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에러가 날 때가 많아요. 연결 그때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만 딱 해놓으면 제가 이 경로만 바꿔줘서 저장해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죠. 그래서 사실상 요 두 개 버튼도 필요가 없죠. 얘네들 지울게요. 지우고 컨트롤 A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저장. 그러면 뭐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겨도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한 다음에 익스포트한 경로 여기다가 적어주고 뭐 연동시켜도 되겠죠. 익스포트 하면서 어디부터 추가해주는 그 해당 경로대로 그런 식으로 더 확장돼서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바로바로 체인지하면 또 그 경로에 맞게끔 또 체인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생각보다 길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코드죠.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요 코드를 시간 들이시면서 하나씩 뜯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을 프린터로 프린팅을 한 다음에 A4 용지에 한 다음에 한 개씩 기능을 적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다가 주석을 다듯이 내가 설명을 적어가면서 하시면 또 처음에는 이해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 코드들 다시 보기 보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제 수업 시간에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거의 대부분 들어갔죠. 20% 정도만 사실상 어쩌면 한 20% 정도만 새로운 내용이에요. 막상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내용이 얼마 없죠. 생각보다 이런 좋은 기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좋은 기능 만드는 데 있어서 코드는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영상도 또 찍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